해서 되게 이제 한자라고 하는 건 해서입니다. 해서고 간간히 이제 예서가 섞여 씁니다. 근데 그 해서는 이제 우리 그 단군 왕검이 천자가 하늘에 제사 지낼 때 쓰던 신성 문자고, 예서는 우리 아사달 대방소도에서 천자가 백성들을 통치할 때 쓰던 행정 문자입니다. 예. 두 개의 문자가 있었죠. 우리는 중국의 갑골문, 금문, 대전, 소조는 우리 예서를 모방해서 만들어진 중국의 한자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것은 제가 이제 5권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그 책이 나오면은 한자 공부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예, 한자 자체가 우리 그 사료의 부족을 메워줄 수 있는 사료의 창고입니다. 한자 자체가.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뭐 누구도 뭐 변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해서와 예서, 지금 우리가 한자라고 하는 건 우리 선조들이 만든 우리 문자다. 그래서 그 신라의 이제 문자를 보면은 신라는 다 해서입니다. 비석에 새겨져 있는 문자들 보면 알 수가 있죠. 예, 신라는 해서입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예서입니다. 예, 예서. 그래서 그 고구려나 백제는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갖지 않았습니다. 정통성은 삼한, 변한, 마한, 진한. 이 삼한이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갖는 겁니다. 그것을 뭘 통해 알 수가 있느냐? 신라의 문자가 해서였다는 걸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 아까 이제 이어서 설명드리면은, 지금부터가 이제 전망입니다. 이제 요것은 이제, 제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주장하는 설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이것이 앞으로 5년 내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정설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환단 고기 등 우리나라 고기들과 현재까지 전 세계 인류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물들, 그리고 새롭게 발굴된 문자 사료, 문화 사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한국 상고사에 상하는 신인류의 탄생과 직접적인 관련하여 있음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최초의 신인류, 즉 호모 사피엔스가 탄생한 이래 서기전 325년경까지 한국사는 인류사의 정수 그 자체였다고 해도 조금도 지나침이 없다. 예. 뭐 요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신육제께서 다스리던 모계 공동통치 공동체 시대가 있었다. 예. 예.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 신인류가 탄생한 시점이 언제냐? 5만 년 전이 되는 겁니다. 5만 년 전. 그래서 5,300년 전까지 마고성이 있었습니다. 마고성. 이때는 이제 부족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할머니들이 통치한 시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 시간이 제가 부족해서 다 설명을 못 드리는데, 인류는,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는 지금으로부터 한 20만 년 전에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지구상에. 나타나서 호모사피엔스는 문명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원시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만 년 전에 나타나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문명 탄생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호모사피엔스는 두개골 용량이 작았습니다. 머리가 원숭이보다 조금 컸습니다. 예. 두개골 용량이 작다 보니까 머리가 나빠서, 예. 하나가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힘센 수컷이, 원숭이 집단매로 힘센 수컷이 이제 무리내 암컷을 다 독점하는 집단. 그러니까 힘이 가장 센 놈 하나가 무리내의 여자들을 다 독점하는 거예요. 이 집단은 이제 커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이 커져야지 문명이 탄생할 수가 있는데,
부계 중심, 힘센 순 놈들이 지배하는 사회는 큰 집단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 문명이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건 어디서 볼 수가 있느냐? 사실 그 사람 다음으로 뭐 호랑이나 사자, 코끼리 얘들 머리 좋잖아요. 예. 근데 얘들은 왜 문명을 탄생 못 시키느냐? 그 포유동물, 곰이나 뭐 호랑이나 늑대나 얘들은 문명 탄생을 못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걔들보다 더 희원찮은 그 집단이 있어요. 그게 뭐냐? 벌하고 개미. 얘들은 곤충이에요. 예, 얘들은 그 호랑이나 뭐 늑대하고 비교할 바가 안 되죠. 곤충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그 지구상의 생물들 가운데서 여왕이 그 다스리는 체계에서는 큰 집단으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문명이 있는 겁니다. 그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 가보면 그 개미들이 그 건물 짓는 거 보면 말이죠. 우리 키로 막 2키, 3키를 지었습니다, 개미들이. 그 개미들은 우리에 비하면 키가 굉장히 작잖아요. 우리 키하고 이렇게 환산시켜서 보면은 200층도 넘는 거죠. 예, 그 개미들이 집 짓는 거 보면은. 예. 그리고 그렇게 집단이 모여 사는데 바이러스를 견뎌내잖아요, 개들이. 집단이 모여 살면 이게 세균 바이러스가 문제가 됩니다. 예. 그런데 개들이 그걸 견뎌내는 힘이 있는 겁니다. 개들 이 직업이 분화되어 있고, 예. 그거 보면은 이제 뭐 호랑이나 곰이나 뭐 늑대보다 오히려 벌이나 개미가 더 문화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왜 가능하냐? 여왕이 다스리는 사회가 큰 집단이고 거기서 문화가 탄생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가 위대한 건 바로 이 점입니다. 즉 모계 통치 사회가 있었다. 예, 자그마치 4만 5천 년 동안 이 모계 통치 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마고성에서 인류사 최초로 문명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 바로 우리가 이 문명의 주인공인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나라보다 일찍 고조선이라고 하는 국가가 탄생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밑바탕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마고성은 그 중국령 신강성 배성에 있습니다. 배성. 마고성에서 인류사 유일한 문명이 탄생했고, 이때 우리 그 모계 통치 사회의 통치자의 칭호가 달이었습니다. 달. 예. 달. 우리말 달. 예. 그래서 이 달이라고 하는 그 통치자의 칭호가 환인, 환웅, 단군, 앙금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 다 설명을 못 드리는데, 요거를 이제 제가 모든 학자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증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는 우리 조상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 이것이 이제 한 그 4만 5천 년 동안 이 모계 통치 사회가 있었고, 7세 환인들의 이제 환국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는 언제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 가지로 증명을 한 결과 서기전 3300년경이었다. 예, 지금으로부터 한 5300년 전. 예, 5300년 전부터 해서 약 5000년까지 약 280년, 300년 정도 지속이 됐다. 그러니까 환인은 7분이거든요. 한 분이 약 한 42년 정도 통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 300년 가까이 통치를 했다. 환국 시대가 있었다. 그래서 이 환국 시대에 이때의 도읍지가 신강성 구자성에 가면 있습니다. 지금도 그 터가 남아 있습니다. 예. 구자성에 가면은 그 성터가 상당히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예. 요때 이제 이게 지금 중국 사람은 그걸 구차라고 발음하죠. 우리말 구자. 예, 구자. 그러니까 거북이. 우리는 이제 역사를 연구하면서 이 거북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북이. 예. 이제 인류사 최초로 이때 이제 북원제 시대가 열렸다. 그러니까 안파견 환인이 장정 삼천을 거느리고 마고성으로 쳐들어가서
할머니들을 묶어놓고 권력을 탈취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모계 통치 시대가 끝이 나고 부건제 시대, 남자가 통치하는 부건제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환국 시대는 이렇게 한 뭐 280년에서 300년 정도 지속이 됐고, 이어서 거발 환웅에 의해서 18세 환웅들의 한국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 이것이 이제 우리가 환단고기에서는 배달국이라고 하는 건데, 배달은 나라 이름이 아니고 민족의 이름인 겁니다. 민족의 이름. 예. 예, 민족의 이름인 겁니다. 그래서 한국 시대. 이때의 그 제1, 처음으로 이제 한국 시대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까지 치면은 한국 시대가 3번 이어지는 겁니다. 3번.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나라 이름을 그 여러 가지를 쓰지만 대체로 한 아니면 조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뭐 남한은 한국, 북한은 조선 이렇게 쓰는 거죠. 참 이게 피에 박혀 있는 그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는 그 역사는 무서운 겁니다. 예. 한국 시대는 서기전 3000년경부터 서기전 2333년경까지 박달성,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은 그 신강성 투르판에 가면 있습니다. 성 이름이 그 지역 사람들은 지금도 박달성이라고 부릅니다. 예, 박달성. 그곳에 가면 천지가 있죠. 천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우리 역사를 찾아가려고 하면은 제가 허신행 장관님한테 뭐 야단도 맞고 왜 자꾸만 그쪽으로 가느냐. 우리나라 여기 한반도에서 시작했다고 해라. 저한테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왜 거기로 가느냐. 거기도 중국 땅인데 지금. 근데 이제 이거 진실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 역사를 찾아가려고 하면 그 포인트가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천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나라를 세울 때 반드시 호수가 먼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신라시대에도 보면 경주에 안압지가 있고, 예. 또 공주에도 가면 궁남지가 있고, 항상 이 연못을 먼저 만드는 겁니다. 큰 연못을. 그게 천지입니다. 천지가 먼저, 이게 정호라고 하는 건데 그게 먼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일본 놈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본 놈들도 가면 정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천황이, 일본 왕이 도읍지를 도쿄에서 서울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서울로. 서울로 옮기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뭘 만들었습니까? 정호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어디다 만들었겠습니까? 포천에 가면 산정호수 있습니다. 산정호수. 그게 일본 놈들이 도읍지를 서울로 옮겨오기 위해서 만든 정호입니다. 우리 역사책을 일본 놈들이 다 훔쳐갔기 때문에 그 놈들은 그게 다 자료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죠. 그래서 천지가 이제 우리는 백두산 천지만을 생각하는데 그거는 서기 946년 고려 정종 때 만들어진 겁니다. 고려 정종 때 이제 백두산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 당시 백두산 높이는 약 3,900m였는데 한 1,000m가 가두가 돼서 흩어진 겁니다. 1,000m가. 거기에 이제 그 불구멍이 있던 곳에 이제 물이 차서 천지가 생긴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천지가 있습니다. 천지가. 천지를 찾아야지만 그 천지가 있는 동네가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계승한 동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천지가 어디에 있느냐? 김해에 가면 있습니다. 김해. 무척산에 가면은 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이 붕괴되고 제2한국시대, 사만시대가 시작되고 그 중심 세력이 변한 가야였고 그래서 김해에 천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인류사 최초로 재정일치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재정일치제. 이 재정일치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재정일치제는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재정일치제를 마치 미개한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재정일치제 지금도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죠.
일본 천황이 제정일치제의 천자입니다. 그게 천황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제정일치는 뭐냐? 제사장이면서 신권을 가지면서 동시에 통치도 하는, 이걸 제정일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나라가 이 종교가 뿌리내리기 어려운 게 그 제정일치제, 신권, 신국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일본 천황의 그러한 제정일치 문화가 어디서 갔느냐? 김수로한테서 간 겁니다. 일본 천황은 김수로의 자손들입니다. 김수로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김수로의 자손들이 한반도에서 일본의 오사카 지역, 나라현으로 도망간 시대가 서기 400년경입니다. 왜 도망갔느냐? 광개토대왕 때문에. 광개토대왕이 남정을 하는 바람에 이제 도망을 갔는데, 그래서 일본의 서기 400년경에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처음으로 국가 형태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단군의 후손이라는 거. 근데 왜 우리나라의 단군을 부정했느냐? 이 단군 왕검이 그 허접한 왕이 아니다 이거예요. 일본 천황의 조상이다 이겁니다. 일본 천황의 조상.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는 그 천황의 조상으로 단군을 세워야지, 조선민족은 일본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주제에 무슨 단군의 자손 얘기를 하느냐. 신강성 투르판에 이제 인류 문명사 최초의 도시가 탄생합니다. 이때 인류 문명사 최초의 거대한 도시가 탄생하죠. 인구가 한 30만 이상 됐을 것으로 추정하는, 그 시기에 인구 30만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이어서 이제 47세 단군 왕검들의 고조선 시대가 되는데, 도읍지는 그 돈황에 있었습니다. 아사달성.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도읍지를 찾아가면은 몇 가지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호가 있어야 되고, 정호. 두 번째는 남산이 있어야 되고, 우리 조상들은 가는 곳마다 도읍지에 남산 만듭니다. 남산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토성이 있어야 됩니다. 토성. 소도죠. 토성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 고분이 있어야 됩니다. 고분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갖춰져야지 되는 거죠. 돈항에 가면은 지구상에서 고분이 제일 많은 곳이 돈항입니다. 얼마 정도나 되느냐? 약 2만 기 정도가 있습니다. 2만 기. 씨름 선수 2만 기 말고 2만, 숫자로 2만 개. 경주 가면 고분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다 해봐야 1000개도 안 되죠. 1000개도 안 됩니다. 2만 기면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2만 기를 중국 공산당이 다 열었습니다. 하나하나. 거기 유물들 다 발굴해가지고 지금 그거를 장난을 치고 있죠. 그러니까 이놈들은 이제 지금 그걸 돈황에서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오니까 돈황학이라고 하는 것을 주창을 해서 돈황에 가면은 돈황학연구소라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돈황 유물이 거의 것을 훔쳐가지고 가서 만리장성 남쪽으로 가져가서 또 땅에 묻어가지고 다시 발굴하고, 그래서 돈황에 있는 그 유적이, 중심 세력이 중국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하려고. 근데 그거 중국 놈들이 아무리 지랄해도 안 됩니다. 그거. 왜 안 되느냐? 참 그 역사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중국 한족들의 무덤은 뭐냐? 흑구덩이 무덤입니다. 토광묘라고 하는 건데. 중국 한족들의 무덤은 다 흑구덩이에다가 파서 나무각을 둘러도 돌이 없습니다. 돌이 안 나옵니다. 무덤에. 그래서 그 만리장성 남쪽 한족들이 사는 땅에는 고인돌도 없는 겁니다. 그 고인돌 없잖아요. 돌이 안 나옵니다.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대단했느냐? 돌은 천자의 자손들이 써야 되는 거지. 그 감히 무식한 놈들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무덤의 공통점은 우리 역사의 무덤들은 다 보면 돌이 나오는 겁니다. 신라에 가면은 이제 적석, 목광묘,
예, 겉으로 보면 흙이 덮여 있는데 이런 이제 주먹만한 돌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죠. 뭐 주먹만한 돌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덤은 이렇게 돌 무덤입니다. 물론 고인돌도 그 중에 하나지만 돌 계통의 무덤이 아까 말씀드린 마고성에서부터 구자성을 거쳐서 박달성을 거쳐서 아사달성을 거쳐서 길림성 돈화를 거쳐서 한반도까지 이렇게 쫙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왔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47세 단군 왕검들의 이제 고조선 시대는 돈왕에서 시작이 됐고, 이때 이제 서기전 325년경까지 이 돈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천자가 계시고 중앙에, 그리고 이제 왼쪽에 좌현대왕, 오른쪽에 우현대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현대왕이 페르시아, 페르시아의 왕이 우리 단군 왕검의 오른팔 우현대왕이었죠. 그리고 이제 좌현대왕이 이제 그 기자조선, 지금의 요녕성에 좌현대왕이 있었고, 이런 삼조선 체제가 이제 고조선 시대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기전 325년경에 감숙성 돈왕에서 길림성 돈화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화라고 하는 지명이 뭐냐? 돈왕의 영광을 되찾자. 다물은 바로 돈왕의 영광을 되찾는 겁니다. 서기전 325년까지 우리 조상들이 인류 문명을 처음으로 만들어냈는데 당연히 전 지구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서기전 325년까지 전 지구를 지배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돈왕에서 돈화로 오면서 서양, 파미르고 온 서쪽, 서양 다 날아가고, 중국은 또 진시황이 나타나서 또 통일시키면서 날아가 버리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쪼그라들기 시작을 한 건데, 서기전 325년경 이제 길림성 돈화로 오면서 서기전 200년경까지 이제 이어졌는데, 당시 우리 고조선의 군대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황색인종으로 구성된 군대. 황색인종 중심으로 구성된 군대가 그게 흉노입니다, 흉노. 흉노가 왜 그놈들이 무식하고 싸움을 잘하느냐? 우리나라 군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백인 중심으로 구성된 군대가 스키타입니다. 두 개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 그 흉노, 이 싸가지 없는 놈들이 이제 쿠데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단군 왕검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돈화에서 우리 도끼가 우리 발등을 찍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돈화에서 평양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돈화에서 돈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를 못하고 거꾸로 북한의 평양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한반도에 살던 선주민의 인구는 얼마냐? 한 70만 정도가 있었습니다. 70만. 그런데 돈항에서 돈화를 거쳐서 아사달이 한반도로 들어올 때 그 아사달 인구가 얼마냐? 한 200만 정도가 됐습니다. 200만. 70만 명이 먹고 사는 동네에 200만의 새로운 인구가 왔으니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래서 서기전 300년경부터 서기 한 10년, 20년 그 무렵 사이에 우리나라에서는 대대적인 그 정복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죠. 뭐가 증명되느냐? 둥근 집자리의 사람들이, 네모난 집자리의 사람들을 아주 개박살을 낸 그런 유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학자들은 지들이 뭔지 그걸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둥근 집터를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서 네모난 집터를 가진 사람들을 아주 개박살을 낸단 말이에요. 그때 한반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 치우의 자손들. 아사달에서 도망친 치우의 자손들, 호랑이족. 그들이 동이족인 겁니다. 그 동이족이 우리 아사달은 동호입니다. 동호에 의해서 아주 개박살이 납니다. 70만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많이 살아남아야 한 10만 정도.
대부분 일본으로 도망가고. 예.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려면 일본으로 도망가야지. 예. 예. 그래서 한반도에는 우리 아까 말씀드린 마고성에서 구자성을 거쳐서 박달성을 거쳐서 도낭의 아사달성을 거쳐서 한반도로 온 세력들이 한반도의 새로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역사가 우리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통째로 한반도로 들어왔으니까.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쿠데타도 발생해서 단군 앙금도 죽고, 이때부터 우리는 단군 앙금을 뽑지 못합니다. 단군 앙금은 뭐 이시조선의 왕들하고는 다릅니다. 단군 앙금은 9명의 간이 만장일치로 뽑는 겁니다. 뭐 지가 하고 싶다고 뭐 아버지가 왕이니까 아들이 왕이 되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예. 선출하는 겁니다. 예. 민주주의 제도가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예. 지가 안 돼가지고 단군 앙금을 못 뽑으니까 계속 혼란스러운 겁니다. 북한의 평양에서 고조선의 시대가 끝이 나는 겁니다. 끝이 나고 중심 세력들이 지금의 서울로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제2한국 시대를 이제 열게 되죠. 제2한국 시대가 열리고 지금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변한, 그 다음에 강릉에 진안, 김포 일산에 만이 있었죠. 이것이 서기 40년경이 되면 남쪽으로 이동해 갑니다. 그래서 만은 이제 김포에서 지금의 나주로 가게 되고, 그리고 그 서울은 변환의 도 없이 서울은 지금의 김해로 가게 되고, 강릉에 있었던 진안은 경주로 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가 이제 서기 400년경에 서기 400년경에 이제 마한이 광개 토대왕의 남정 때문에 일본의 가고시마로 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일본의 권력을 잡는 사람들이 대개 누구냐? 바로 이 마한 출신들입니다. 가고시마 출신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등방문, 가고시마 출신이죠. 아베, 얼마 전에 죽은 아베, 가고시마 출신입니다. 아베의 그 외할아버지 역시 가고시마 출신이고, 가고시마 출신들이 이제 실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오사카, 변환에서 간 오사카 이 사람들이 이제 천황이 되는 겁니다. 천황가. 중앙에서 점잖게 통치하는. 그래서 일본 천황을 우리는 뭐 우리하고 원수지간이니까 나쁘게 보지만, 한번 잘 우리가 냉정하게 보십시오. 세계에서 백성들로부터 진심으로 사랑받는 임금이 있다면 일본 천황입니다. 지금 우리 일본 가서 일본 천황 욕하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일본 천황에 대한 프라이드가 엄청나죠. 세계에서, 지구상에서 일본 천황만큼 오래된 가문이 있습니까? 그 단군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겁니다. 그 일본 천황가가 백성들을 괴롭힌 적이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시조선 시대의 왕들이 얼마나 좀 싸가지가 없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뭐 세종대왕이나 뭐 정조임금이나 몇 분을 빼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왕다운 왕은 별로 안 보여요. 솔직한 얘기로. 백성들을 자식처럼 대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천황을 존경하는 겁니다. 우리 조선 내 왕들처럼 백성들 등골 빼먹으면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 일본 천황의 문화가 바로 우리 단군의 문화라는 거죠. 우리가 참 반성해야 될 점이, 우리가 단군의 자손이면서 단군의 문화는 다 잊어버리고 말이죠. 참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와서는 뭐 단군조차도 인정 안 하겠다고 하고 말이지. 이걸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이 역사를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이 역사를. 이 역사를 밝혀내면은 전 우리나라가 통일이 자연스럽게 된다고 봅니다. 북한이 지금 핵무기까지 만든 마당에 어떻게 남북 통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평화적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전쟁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일하게 통일할 수 있는 희망이 뭐냐?
역사를 회복시켜가지고. 아니, 우리가 천손민족이고 위대한 역사를 가진 민족인데, 지금 이런 시대에 그게 뭐 김일성 왕조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지. 북한 인민들이 역사를 알면은 북한 김일성 왕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게 아니고 북한 인민들에 의해서 김일성 왕조가 사라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거 할 수 있는 게 역사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라 때 김춘추, 김유신 장군이, 그러니까 신라 무열왕, 태종 무열왕이나 김춘추가 삼한일통을 부르짖었습니다. 그 삼한일통과 삼국통일은 다른 겁니다. 삼국통일은 고구려, 신라, 백제가 통일하는 거고, 삼한일통은 변한, 마한, 진한을 통일하겠다는 겁니다. 예. 배달결이라고 하면 요 삼한일통을 말하는 겁니다. 고구려, 백제는 중심 세력이 아닌 겁니다. 중심 세력이. 삼한이 세 개가 있는데, 변한의 중심 세력, 마한의 중심 세력은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 남았습니다. 그게 진한, 신라입니다. 그래서 신라가 대한민국의,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삼한일통은 그런 겁니다. 예. 예. 그러면 그 백제하고 고구려는 뭐냐? 걔들은 군대, 우리 민족의 주변에 살던 사람들, 군대, 뭐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예. 그래서 신라가 삼한일통을 이룬 뒤에 북단이 어디입니까? 임진강을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예. 임진강을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왜? 삼한이 중요한 거니까. 예. 자기네들은 삼한만 잘 다스리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같은 배달민족이고, 우리 역사, 마고 시대부터 내려온 그 역사의 중심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인류 사회는 이제 마고성의 이 삼신육제, 목의 통치 공동체 시대에서 인류 유일한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웠고, 안파견 환인의 쿠데타에 의해서 부건제 사회의 강력한 국가 체제가 등장했고, 그래서 인류의 역사 시대는 5만 년 전 중앙아시아 파미르곤 동쪽의 타클라마칸 사막에서 네안데르탈인 나반과, 아까 우리 선생님이 이제 나반, 인류의 시조 얘기하셨지만, 나반과 사피엔스 아만 사이에서 곰 할머니, 황색인종의 조상, 곰 할머니, 치 할머니, 이거 개 할머니라고 해도 됩니다. 백색인종의 조상. 그래서 서양 놈들이 개고기 안 먹는 거예요. 우리가 개고기 먹는다고 그 난리를 치는 겁니다. 지들 조상이 개 할머니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호랑이 할머니, 세 분이 탄생한 거죠. 예. 이 세 분이 최초의 신인류입니다. 이 세 분이. 예. 그래서 어머니 나반을 닮아서 머리가 좋고, 아버지 아만을 닮아서 성대가 있어가지고, 비로소 온전한 인류가 탄생한 겁니다. 인류 역사는 이 마고성에서 탄생한 신인류가, 그 자손들이 네안데르탈인을 멸종시키고 각지에 살고 있던 호모사피엔스를 정복해 나가는 역사, 그게 인류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마고성을 제외한 지역에는 깜둥이, 호모사피엔스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도 살던 사람들은 호모사피엔스, 깜둥이들이었습니다. 문명이 굉장히, 문명이라는 게 없었죠. 일본 열도나 중국 대륙이나 유럽이나 다 마찬가지죠. 호모사피엔스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죠. 마고성에서 탄생한 이 혼혈 인류가 네안데르탈인 어머니와 호모사피엔스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새로운 인류가, 그 자손들이 깜둥이들을 정복해 나가는 역사, 그게 인류사인 겁니다. 그래서 이 곰치호 세 분 삼신 할머니, 우리가 삼신 할머니라고 하면 이 세 분입니다. 이 세 분이 탄생하면서 인류가 야만의 시대에서, 원시 시대에서 문명의 시대로 넘어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한국 상고사가 곧 인류사의 정수 그 자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앞으로 이제 5년 내에 제가 전 세계 모든 학자들이 인정할 수 있을 만큼 뒷받침을 해서 내놔야 되는 겁니다.
뭐 제가 여러분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운동을 해주시고 저는 증명을 해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민족혼이 제대로 서면은 통일도 되고 아이고 유럽 애들이 말이죠. 지금은 지 잘났다고 떠들지만 지들의 모국이 우리나라라는 걸 알면은 지들의 모국이 이 세상 모든 그 문화적 민족의 모국이 우리나라라는 걸 알면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남북 통일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의 우뚝 지도국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중요하다.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가 1년에 그 역사 연구하라고 1,000억 정도를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1,000억이 저같이 역사를 제대로 연구하는 사람한테는 이론 한 장 안 오고 그 1,000억이 다 어디로 가느냐? 우리 역사를 말살하는 연구를 하는 사람한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참 이게 참 얼마나 한심한 겁니까? 그 엄청나게 소중한 돈이 우리 역사를 바르게 연구하라고 연구하는 사람한테는 10원 한 장 안 주고 우리 역사를 망치는 사람이 다 가져간다. 솔직히 그 중에 10억만 저를 좀 지원해줘도 제가 이게 돈벌이를 못 하잖아요. 전 연구만 해야 되니까. 또 연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돈벌이를 못 하는데 연구비를 또 뭐 이렇게 구하러 다닐라네. 또 뭐 책 쓸라네 하니까 시간이 자꾸만 늦어지고 걸리는 겁니다. 정부가 진짜 한번 끝장 토론 시켜주고, 끝장 토론. 지금은 제가 국회에서나 뭐 어디서나 끝장 토론 시켜주면은 납득시킬 수가 있습니다. 강단사학자들이 승복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좀 시켜보고, 그리고 맞다면은 좀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그 많은 예산, 1,000억이 넘는 예산이 다 이 우리나라 역사 망치는 놈들이 가져가니 참 이게 한심한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환단고기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문영이라고 아까 강단사학자, 환단고기 보지 말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유사역사 비판에서 53년이 아니라 53쪽에서 유사역사학에서는 그 이문영이 이 사람들은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을 유사역사학자다. 이렇게 사이비 역사학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사역사학에서는 파미르고원을 중요시한다. 이 파미르고원 참 중요한 겁니다. 파미르고원에서 인류가 발생했다는 말도 흔히 한다. 그런 척박한 곳에서 생명체가 진화했다는 걸 믿는다는 자체가 어이없는 일이다.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기원했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이건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서 기원했다는 거죠. 나치도 파미르고원을 아리아어족의 발원지라고 믿었다. 그곳에 탐험대까지 파견할 정도였다. 1938년 히틀러의 신복 하인리 힘너는 나치 친위대원 에른스트 사우퍼를 대장으로 세워 원정대를 파견했다. 사우퍼는 티벳에서 만자가 새겨진 불상을 발견하고 그것을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라고 믿었다. 힘너는 그 불상이야말로 독일인이 티베트에서 기원한 아리안의 후손임을 증명한다고 선전했다. 실제로는 1000년 전에 만들어진 불상에 불과했는데도 말이다. 이런 엉터리 이야기들이 뭉쳐서 파미르는 인류의 성지로 떠받들어졌고 그 영향은 우리나라에도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나치의 상징이 이게 만자인데 이 만자를 왜 그 히틀러가 나치의 상징으로 썼느냐? 게르만. 게르만. 이게 우리말로 하면 갈만입니다. 갈만. 이게 만자잖아요. 게르만이 갈만. 갈만이 뭡니까? 이 만자가 마고 삼신을 뜻하는 만자입니다. 갈만, 게르만은 뭐냐? 마고 삼신의 자손이다. 이런 뜻입니다. 게르만 민족의 그 이름이. 게르만 민족의 이름이 우리는 곡갈 모자를 쓰신 마고의 삼신의 자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자를 상징으로 쓴 겁니다. 이문영이는 이걸 모르니까 지 생각대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